거의 한 4년 만에 이런 데 와서 보니까 잘 안 되네. 남들 보니 이런 막, 이 플랜카드도 달고 가더만, 아깝네. 돈이 없었어. 존경하는 통영고성 유권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지원에 힘입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 아니면 누가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저 스스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한낱 부족한 사람일 뿐이라는 겸손과 교만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 스스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모든 고민을 뒤로하고 저의 부족함을 알고도 나서는 이유는 이제 우리 고향 통영고성에도 변화의 바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 고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장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국가와 역사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책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통영고성 유권자 여러분, 세상살이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에서 내몰리고 혹시 내가 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나면 다시는 재개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더욱더 궁지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세계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되 힘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행복도시 통영고성, 만국도시 통영고성을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통영고성 유권자 여러분, 저 스스로 부족한 점 많은 것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통영고성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여겼기에 감히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통영고성이 신명나고 살만나는 고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출발, 통영고성 유권자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예비 후보에 한나라당을 아직은 기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나라당이 계속 존속이 될지 아니면 한나라당이 새로운 당으로 재창당이 될지 저도 알 수 없는 입장이고, 뭐 어제 서울에 갔더니 뭐 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고배 같은 김성식 정태근 의원님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형이 지금까지 한나라당 대 뭐 야권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되어 있었는데 아마 내년 총선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한나라당 당원이고 또 당비를 내고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천에 잘못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제 스스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 같고, 하여튼 저는 현재로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한나라당이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많은 책임들이 현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는 저와 같은 새로운 사람들이 당의 공천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 통영 고성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다, 한나라당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천 문제에 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제 자신 공천을 자신하고 있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많은 저희 지지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라는 게 뭐 사전 조율이 있고 뭐 적극적인 지지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번 정치가 소용돌이를 칠 겁니다. 특히 저와 가까운 이른바 한나라당 내 쇄신파들이 박근혜 대표님을 많이 압박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표님을 지지하고 끝까지 지킬 생각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 뭐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 대표님이나 지금 아직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우리 안철수 교수님 같은 분들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 스스로 17대 국회의원 또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나라당으로서 공천받아서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한나라당의 가장 큰 보배는 박근혜 대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총선 결과를 떠나서라도 끝까지 박근혜 대표님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박 대표님이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이른바 쇄신파라고 하는 젊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에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소용돌이가 있더라도 우리 통영 고성 특히 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표님에 대한 큰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뭐 도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오늘 그 출마 기자회견에 두 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행복도시 통영고성, 나눔도시 통영고성이라고 하는 것도 박근혜 대표님의 이른바 복지관에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21세기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같은 토목과 건축 위주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비전은 박근혜 전 대표님과 같이 그 비전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영남권에서는 지금 이 한나라당이 살려면 이른바 친박이든 친이든 상관없이 포용을 하되 나름대로 공천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이회창 총재 시절에 김윤환이라고 하는 영남의 거물급을 공천을 주지 않고 공천혁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천혁명이 결국은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켜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지고 온 때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남권의 공천혁명이 있어야 수도권에서도 그 쇄신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표님이 만약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정권을 행사하신다면 그야말로 자기 사람부터 먼저 쳐내지 못하면 내년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남권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박의 거물급이라고 하는 5명들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자기가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국민들이 당이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쇄신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을 지금 많은 분들이 당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당을 생각한다면은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3, 4선 하신 분들이 이미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이제는 물러나서 신진 기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남권에서는 많은 분들이 불출마 선언이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의 쇄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8대 총선 때의 공천은 사실은 오히려 이명박계가 박근혜계를 치는 쪽으로 영남권을 누가리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국민의 바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공학적으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 대한 뿌리를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공천 파동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뜻도 못한 친박연대라는 당이 20석 이상을 얻은 그런 엉뚱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 한나라당이 그런 꼴이 된다면 뭐 보지 않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친박이든 진이든 어떤 형식이든 국민들이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 신선한 바람, 변화의 바람을 못 일으키면 한나라당 총선에서도 지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남권에서는 뭐 친박이든 진이든 여하튼 우리말로 말 해놓은 사람들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